19금 하면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일본 열도를 창조할 때 이 남매가 성관계를 통해서 여성이 나침이 되기 전까지 3명의 남자고 해야 된다.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설명해 주시고. 남녀가 맞선을 볼 때 욕탕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부모라든가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이 같이 이제 사자가 있나 없나 튼실한가 중동에서 왔던 저로서 좀 이해하기 전혀 안 되는. 이게 왜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은 했지만 물어보기에는 민망한 뜨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9금 하면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야한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합법이고 19금 애니메이션들도 많고 세계 1위의 성인용품 기업도 일본 기업인데요. 심지어 일본 편의점에 가면 성인 잡지를 대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왜 난리지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성진국이 될 수 있었는지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문화심리학자를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귀여우실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그렇군요. 나오셨는데 네. 근데 그 편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약간 자기소개를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멸종위기 1급 문화심리학자 한민입니다.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문화심리학이라는 거는 좀 약간 짬뽕인가요, 뭐? 짬뽕이라기보다는 아주 근본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문화와 사람의 관계를 연구하니까는 오히려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분야죠. 오늘 교수님께서 일본이 성진국이 된 역사적 배경과 일본인의 심리에 대해서 탈탈 털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에서 성산업의 규모가 1년에 5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야, 50조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나라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여튼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일본이 편의점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근데 편의점 업계 1년 매출이 약 96조예요. 성산업이 편의점 산업의 절반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데, 교수님 왜 이렇게 어마어마해요? 일본의 그 뿌리 깊은 성산업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GDP의 한 1에서 3%까지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뭐 GDP의 1%에서 3%면은 뭐 일본 국방비가 GDP 1% 정도 되거든요. 굉장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죠. 전쟁을 한 만큼 사랑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특한 소문화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거 여바이라는 풍습인데, 이거 요즘 시대로 보면 하나의 성범죄이긴 한데 예전에 어쩌다가 이러한 풍습이 탄생하게 된 것인가요? 유바이는 그 밤에 이제 뭐 과부라든가 마을 처녀의 집에 이제 남성들이 방문을 해서 성관계를 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결혼의 전 단계로 시행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마을의 어떤 촌장님 같은 분이 허가 개념도 있었고요. 여성들의 거부권, 말씀대로 이제 남자가 왔을 때 마음에 안 들면은 돌려보낸다든지 문을 안 열어준다든가, 그리고 또 유바이 온 남성들이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 들키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키면은 이제 쫓겨나고 그러는 건데, 들킨다는 말은 누구한테 들킨다면?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집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들키면은 안 되는 게 이제 공식적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딸이 유바이를 하러 남성들이 안 온다, 우리 딸한테, 이건 또 이제 여성의 그 결격 사유라고 그런 평가를 받게 돼서 한 번도 오지 않는 부모
딸을 가진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사서 오늘 좀 와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중동에서 왔던 저로서 좀 이해하기 전혀 안 되는. 이후에도 이제 이런 요바이 문화가 한 1920년대 30년대까지는 굉장히 만연해 있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 금지를 막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금지를 시키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다가 한 1950년대 60년대 돼서 이게 이제 성범죄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이제 최근에는 금지가 거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문화가 왜 생겼어요? 왜냐하면 바로 붙어 있는 한국이라든가 중국에 이런 문화들 없잖아요. 그 일부는 이제 과거부터 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헤이안 시대 이후로 이제 무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전쟁이 많았고 또 이제 고립된 지역이 많습니다. 지형상.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인구가 크게 한번 뭐 갈려 나가게 되면은 잦은 전쟁 때문에 남성의 인구가 줄고 또 이제 과부가 많아지고 인구 증가의 목적 때문에 이런 요바이라는 풍습이 생기게 됐죠. 네. 일본도 네. 이제 단군 신화처럼 신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 신화들을 보면 일본 거는 좀 약간 야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약간 저를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제가 알파고님을 배려를 못했군요. 우리 남자끼리 있을 때도 배꼽부터 무릎까지 가려요. 안 보여줘요 서로. 예. 일본 창세 신화가 이제 이자나기, 이자남이라는 이제 남매 신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일본 열도를 창조할 때 이 남매가 성관계를 통해서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나기 이제 남자가 내 몸에는 남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자남이 여자가 너의 몸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으니 나의 남는 부분을 너의 모자란 부분에 넣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을 만들고 이제 세계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남매 간 근친 성관계를 이제 암시하는 그런 상징이죠. 그럼 교수님 그 신화는 우리 단군 신화처럼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신화인가요? 그렇죠. 일본인들이 이제 일본 그 창세 신화로서 우리가 단군 신화를 알듯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성 개념 자체가 뭐 성은 감춰야 되고 좀 몰래 해야 되고라든가 뭐 금기시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축제도 그렇고 과거에 그 우타카키라는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동 이름 같던데. 네. 먹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떤 좋은 날 기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의미는 뭐 풍농, 풍작을 기원하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남녀들이 들에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러다가 이제 눈이 맞으면은 바로 이제 관계를 하는 이런 축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자코네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신사라든가 사찰에서 일어났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특정 일에 뭐 절이나 사찰에 신토 그 신사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 밤에서 아침 사이에 이제 눈이 맞는 남녀가 역시 이제 성관계를 하는 거죠. 어떤 이제 나름대로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여성이 아침이 되기 전까지 3명의 남자하고 해야 된다. 몇 명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뭐 사찰마다 신사마다 좀 달랐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이제 이런 성적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있었다는 거죠. 요바이는 이제 주로 그 지역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밤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면은 우타가키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공식적인 그런 날 잡아서 하는 행사니까 신분 상승을 염두에 두고 와서 이제 뭐 이성을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고 좀 보편적인 축제였죠. 근데 교수님 지금 여기서 사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제가 원래 사찰에 들어가면 성적인 욕구가 있어도 없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정교라는 거는 예. 좀 약간 성에 대해서 보수적이잖아요. 네네. 유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일본의 종교에서는 성을 금기시하지 않는 그런 거가 있나요?
일본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신도교. 그 일본의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만화 보시면은 모든 어떤 물건들, 뭐 자연물들에 이렇게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식의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신도의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뭐든지 신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빌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나한테도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도 죽으면은 뭐 그런 세계로 갈 수 있고, 사람도 이제 신이 될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본적인 일본인들의 심리 구조의 가장 밑에 있는 신앙입니다. 신토 자체가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 성을 통해서 신과 만난다든지 또 이제 내가 그 신의 세계로 가는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성행위를 통해서 뭐 풍농, 풍작 어떤 생산성의 상징으로 이제 성행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이제 의식 자체에서 성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뭐 그런 거죠. 기독교라든가 이제 유교라든가 이런 영향보다는 신토 위주의 이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성관념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교는 이제 금욕을 사실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는 상당히 금기시를 했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이제 여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이런 뭐 표지석, 비석 같은 것도 세워놓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여자는. 그렇게 해서 여자는 굉장히 그 금기를 했지만, 이제 절에서 일하는 이제 어린 소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년들과 이제 스님들 사이에 이런 남성 간의 관계, 동성애 이런 게 또 있었죠. 와카슈도라는 이제 일본의 그 동성애 문화가 은근히 유명한데요. 이제 조선 통신사들에게서도 이게 언급이 됩니다, 기록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막부, 에도 막부 때 조선 통신사들이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와카슈도라는 게 있다 해서 통신사 그 유교 선비들한테 한번 해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신사들은 됐다,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거기서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옆에만 이제 예쁜 그 소년들을 앉히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거북하니까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알기로도 일본에도 유교가 왔잖아요. 네. 그럼 왔다가 간 건가요? 그냥 스킵했어요? 왔다가 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일본에서는 유교가 이제 지배층의 지배 질서적인 차원에서 도입이 됐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가 이제 지배층의 질서로 자리 잡은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일찍이고요. 한국은 뭐 삼국시대부터 유학 경전을 배웠고, 또 조선이 이제 유교의 나라가 되면서 이 유교적 그 사상 생각 자체가 거의 일반 민중에게까지 스며듭니다. 일반 민중들의 이제 심리까지 스며들었다면은 일본은 이제 지배층에서 이게 머물렀던 것이죠. 특히나 이제 성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삶에는 유교가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이 이제 섬이기 때문에 그 유교의 전래 자체가 좀 늦었던 측면도 있고요. 또 일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그 사람들 간의 어떤 권력 다툼, 이런 식의 이제 전쟁, 이런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는 방식까지는 유교가 이제 스며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전 지금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일본 성문화라고 하면 한국에 왔어 사람들 다 저보고 튀르키예에서 왔다고? 터키탕! 이거 뭐냐면 지금 일본 애들이 같이 좀 약간 남녀 같이 목욕하고 그 목욕탕 이름들을 다 터키탕으로 갖다 붙였는데 그 터키 대사관이 이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제 그 간판들 없어졌는데 네, 네. 지금 팩트 체크의 시간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사실은 목욕탕에 가시면 한국과 비슷하게 당은 달라요. 근데 한국과 다른 거는 뭐냐면 찜질도 달라요. 여자와 남자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기 날짜가 있어. 월요일인 남자, 화요일인 여자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여자 남자 같이 입장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따라 들어가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혼욕을 하고 남의 나라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냐. 그렇죠. 그 왜 그걸 터키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일본은 이제 예전부터 혼용 문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일단 이제 기후적으로 일본이 되게 무덥잖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옷을 많이 안 입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보통 이제 신분이 특히 이제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평민들은 거의 이제 옷을 많이 안 입고 다녔고요. 돈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꿉꿉하고 땀 나고 냄새 나고 하니까는 목욕을 이제 자주 했는데 이제 성관념도 자유롭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같은 탕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죠,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혼욕을 그 활용한 문화 중에 그 남녀가 맞선을 볼 때 욕탕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할 남녀가 또는 이제 뭐 시부모라든가 이제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하자가 있나 없나, 튼실한가, 아니면 이제 뭐 괜찮은가, 이제 서로 확인을 하고 괜찮으면은 우리 결혼 시킵시다, 뭐 이런 와, 식의. 진짜 다르다. 제 한국 친구랑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서도 혼욕을 하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우리 호텔에 있는 이제 목욕탕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반신기 반 호기심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궁금했었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 오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1분 만에 나갔죠. 혼욕이 그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서구 시선도 의식하고 해가지고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은 워낙에 이제 지방색이 강하니까 일부 지역에는 남아 있다고 하고요. 일본이 개방적인 성문화를 갖게 된 데는 문학의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제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굉장히 야한 내용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 겐지 모노가타리가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헤이안 시대 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 여성 작가 그 이름이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이제 작가가 쓴 책인데요. 뭐 분량이 엄청나죠. 54권인가 그렇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일본 천황의 둘째 아들인가 몇째 아들의 그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이제 뭐 17살 때부터 뭐 새어머니하고 성관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쭉 이 살아가면서 뭐 궁중에서 또 민간에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이제 주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 성관계 묘사라든가 이제 굉장히 야한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불교 전래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스토리 라인 상으로는 이런 모든 그 성적인 그런 쾌락도 다 허무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안 읽고 세부적인 어떤 성적인 묘사들 이게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이거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소설이에요. 그렇죠. 예. 더 오래된 소설은 없어요. 뭐 성경을 제외하면. 1000년 동안 일본에서 거의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여러 형태로 읽혀졌던 책입니다. 그 일본이 처음부터 뭐 굉장히 성의 자유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또 이런 겐지 모노가타리 같은 책이 1000년 동안 뭐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 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생각을 갖게 됐겠죠. 저 그 책을 읽었습니다. 1권. 네네. 근데 저는 진짜 이상한 목적으로 읽은 거 아니에요. 네. 저 화폐 전문가이거든요. 그렇죠. 예, 문학 작품으로. 2000NT에는 겐지 스토리가 있어서 네네. 그래서 한번 알아봐서 읽었었습니다. 근데 예. 재미없어서 너무 야해서 이렇게 읽었어요. 하여튼 뭐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2000엔 뒷면에도 이렇게 녹아드릴 정도라면 무시할 수 없는 네. 문학 작품이에요.
에도 시대 때 일본도 신분 제도가 엄격했잖아요. 네. 이것도 성문화 발달에 영향을 줬다고 하던데 이거 무슨 말인가요? 특히 이제 에도 시대가 되면은 이런 성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일본이 이제 내전이 멈추고 전쟁이 멈추고 이제 어느 정도 평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해지는데요. 무사 계층도 굉장히 여러 개로 나뉘고 또 이제 일본 또 산업공상이 있어서 무사 계층으로는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에도 시대에 이제 상업이 많이 꼽히게 되는데 이런 발달된 상업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존인 계층, 상인 계층이 이제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은 많은데 신분 상승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문화를 만들어서 향유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그런 어떤 야한 소설, 풍속 소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뭐 정체성도 느끼고 자기들의 이런 재력도 과시를 하고 이런 문화로서 이제 성산업, 성문화가 크게 발달을 한 거죠. 예, 그 존인 계층의 이제 그 상인의 아들인데요. 이하라 사이가쿠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호색 일대남이라는 소설을 쓰는데 이 거의 얘가 7살 때부터 60살까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만나고 성행위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묘사한 소설이에요. 일종의 야설이죠. 또한 8권 정도 되는 굉장한 분량이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 그 호색한 이 주인공이 만난 여자의 수가 3,7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색 또 남성 상대도 한 7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은 이하라 사이가쿠의 이 소설에서 시작이 돼서 요 시기에 요런 류의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도 시대 이전에는 좀 권선징악이라든가 이런 교훈적인 내용의 소설들이 많았는데 요 시기 이후로는 이런 이제 풍속물, 성인물, 이제 야한 소설들류의 소설들이 많이 창작이 되면서 이제 당시 서민들의 중요한 이제 오락거리가 됐습니다. 그 서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적인 또 자유로운 생각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좀 약간 방법이 다르긴 한데 이슬람 탄생 직전에 있는 아랍 사회는 똑같네요. 이슬람 탄생하기 직전 아랍 사회도 신분 제도가 너무나 엄격했었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걸 뚫으려고 네. 이제 자기 딸내미를 이제 높은 신분이 있는 집안에다가 보내고 거기서 이제 자식을 낳게끔 만들고 네네. 다음에 이제 나의 손주 아니면 나의 뭐 아기 자식이 높은 신분에 있는 집안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걸 가지고 자신을 이제 위로 끌어당기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 그래서 이슬람 탄생하기 직전에는 아랍 사회도 거의 일본급이었어요. 밤에는 이상한 그런 모임들도 있었는데 이제 일종의 반발이에요. 그 이슬람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이슬람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너무나 보수적인 거는 네. 그 직전에 있었던 것에 반발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우리는 뭐 이렇게 비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일부 다처제는 선진적인 거였어요. 왜냐면 남자 하나가 20명, 30명 갖고 있는데 그걸 4명으로 줄인 거예요. 저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굉장히 또 야한 그렇죠. 장면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야한 소설에는 춘화라고 그림이 꼭 들어갔었잖아요. 네. 일본 애니메이션도 성인물이 유명한 나라인데요. 일본의 춘화가 혹시 이런 데 영향을 끼쳤을까요? 끼쳤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풍속 소설에는 반드시 이제 사파가 들어가는데 그 우키요에라는 일본 전통 그 판화 기법으로 만든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키요의 기법으로 제작된 춘화들이 풍속 소설에 삽입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또 한 장르가 됐죠. 이제 유곽에서 일하는 이제 유녀들을 모델로 그리기도 했고 특정 모델을
뭐 가지고 그린 우키요의 춘하들이 이제 화보집 정도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우키요의 그 판화 종이 찍어낸 것들이 일본 도자기를 수출할 때 이게 포장재로 쓰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으로 수출이 많이 돼서 그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소프, 그러니까 비누 거품을 내서 이제 막 마사지를 하고 이제 유명 호스트가 있습니다. 29살에 90억짜리 AV 산업의 이제 초창기에 야쿠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잘 아세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 선언을 하고 3일 후에 정부 차원에서 유곽을 건설해라라는 이제 공식적인 명령이 내려갑니다. 일본 군인들의 그 성범죄는 악명이 높거든요. 미군이 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전후에 그 피폐한 일본을 또 경제적으로 약간 부양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